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어대는데 비트코인이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르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을 투자할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니까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한 2억 정도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거품이 일면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일요일 아침 7시 9분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 사실 깨어 있었어요. 방송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12시에서 1시? 1시까지 방송했구나. 1시까지 방송하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15분 봉으로 볼까요? 나스닥이 역사상 최고점 갱신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날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이대로 오면 주말에 한 6만 9천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7만 달러도 잘하면 두드려 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틀렸죠. 또 틀렸습니다. 늘 틀립니다. 제 말 듣고 투자하는 건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거 재미삼아 하는 썰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상방은커녕 엄청 떨어졌죠. 저는 보통 이게 떨어지면 급락할 때 방송 중에 사실 여기서 그냥 익절했어요. 수익 보고 있었는데 올라갈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빠지길래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요때 포지션 정리 다 했고 근데 좀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좀 잠을 좀 안 자고 좀 기다렸어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한 여기쯤이었나? 제가 한 2, 3시까지 안 잤거든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거 하방이다. 그냥 좀 기다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다렸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괜히 들어가면 밤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짜장 볶고 짬뽕 볶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인데 아예 안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때 그냥 일찍 잤습니다. 일찍이라고 말하기에는 새벽 2, 3시인데 그리고 간밤에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들어갔으면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저는 한 여기쯤에서 탈출을 일단 했고 여기는 관망을 했죠. 자면서 관망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신없는 시간이죠. 제가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제일 바쁜 시간이라서 이렇게 떨어진 것도 몰랐어요. 사실.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중국집을 안 했다면 좋은 자리였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과론적인 관점입니다. 다이버전스가 걸린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이버전스 다 찾아봤는데 다이버전스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가격은 빠지고 RSI도 빠졌잖아요. 아마 요때는 저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빠지길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더 빠지고 RSI는 좀 올라가는 요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갔을 텐데 어찌됐든 안 들어갔고 근데 안 들어가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작지 않았겠죠. 꽤 큽니다. 한 1,500달러 정도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뒤로는 좀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하는 게 진짜 힘들고 지루해요. 하루 종일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낮은 가격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다들 좀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체 뭐지? 왜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거야? 이렇게 하고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맨날 싸우는 애들이 또 싸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얘네 좀 그만 좀 싸우지. 얘네 어떻게 화해시키죠? 저는 되게 평화주의자거든요. 저는 잘 안 싸웁니다. 싸워서 장점이 없어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싸우지 마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맨날 싸우고 미사일 날리고 뭐 죽고 다치고 부서지고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체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에이, 좀 그만 좀 싸우지. 심각한 타격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시무시한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이란의 정유 시설 타격하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해지죠. 네, 그럼 이란이 가만히 안 있겠죠. 본인들의 주 수입원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중국집 날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시설. 핵시설은 타격하면 정말 전면전이죠. 네.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을 건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좀 선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그랬어? 하고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지. 막 싸대기를 날리고 막 죽어라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전면전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 화났어 라는 걸 보여주듯이 야, 너 왜 그래? 하고 뭐 요 정도 때리는 거. 좀 때리긴 했다라고 좀 보여주는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뭐 피해가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공격은 했는데 그렇게 막 아프진 않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맞게 또 가만히 있으면 원래 참는 게 이기는 건데 코란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 이슬람교에는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뭐 기독교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뭐 왼쪽 뺨도 내줘라. 뭐 약간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슬람교니까 교리가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종교는 잘 몰라서 정치, 종교 이런 거 아예 모릅니다. 하여튼 피해 제한적이었으니까 그에 비례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좀 살살 때렸으니까 나도 살살 때리긴 때릴게. 참진 않을 거야. 그냥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요런 느낌이에요.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비트코인 빠질 때도 엄청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로 이제 걔네 맨날 싸우는 애들 싸우는구나. 뭐 살살 때렸대네. 별일 아니네 하고 좀 지나갈 수 있는 단계가 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건 약간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느낌도 좀 있어요. 이게 뭐 비트코인은 둘째 치고 나스닥 보면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점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7월 말쯤에 역사상 최고점 7월 11일이네요. 이때 역사상 최고점을 도달했거든요. 하여튼 요 정도 됐거든요. 18,670포인트. 여기를 금요일날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점을 갱신했잖아요. 요런 데서는 원래 저항을 세게 맞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도 69,000달러 이게 지난 시즌 고점을 넘는 가격인데 이거 넘을 때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나스닥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다시 넘어가는 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일주일 만에 넘을지 2주일 만에 넘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좀 다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래서 저는 11월 초면은 일단 여기는 다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2만 포인트도 넘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갔냐면 8월 5일 날 15,000까지 빠졌었거든요. 15,000. 15,000에서 18,000까지 갔다는 얘기는 20%가 상승한 거잖아요. 지수가 20% 올랐습니다. 한 두 달 만에. 두 달 조금 더 됐는데 두 달 만에 20% 상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거든요. 일단 상승 모멘텀이 너무 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뭐 20 몇 퍼센트 상승하고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최고가 다시 뚫었죠. 여기 6월 달에 6월 20일 날 있었던 최고가가 140달러 정도 됐는데 이제는 지금 조정 받았는데도 140달러가 넘었죠. 144달러까지 찍었다가 조금 조정받고 141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봐도 지금 돈이 많이 풀린 느낌이에요. 사실 뭐 엔비디아가 예전보다 훨씬 잘해서 그러냐 뭐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엄청 풀리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진 그 느낌이 나요. 네, 여러분도 그 느낌이 나십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이에요. 네, 비트코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이죠. 네, 통화 공급량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안 오르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여기가 작년이고요. 작년 뭐 10월, 11월, 12월 여기서부터 1월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9월까지 나온 건데 september가 9월이거든요.
그럼 여기 9월까지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10월 달에는 더 많이 오르겠죠. 11월에 더 많이 오르고, 12월에 더 많이 오르고, 1월에 더 많이 오르고. 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어대는데 비트코인이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오르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을 투자할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시대가 진짜 정말 많이 바뀌고 있네요. 예,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글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아는 그 빌 게이츠의 MS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MS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평가를 제안했대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12월 10일 날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월 10일이면 제 생각에 8만 달러를 넘어설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는 그 정도의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떨어지는 자산보다는 오르고 있는 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도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되게 좋으면 잘하면 뭐 9만 10만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2월 10일 날.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투표를 할 거예요, 아마. MTS, HTS 뭐 이런 거 상으로 이렇게 주주 투표 뭐 하겠냐 이렇게 뭐 오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하겠죠. 그럼 찬반 투표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때 아주 분위기가 좋으면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으면 찬성 쪽이 많아져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막 5만 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뭐 그때는 반대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때 상승 모멘텀만 제대로 탄다면 MS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MS가 뭐 지금은 엔비디아와 애플에 가렸지만 저 어렸을 때는 계속 빌 게이츠가 전 세계 1위였거든요. 뭐 자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기업으로 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돈도 진짜 엄청 많고 3트릴리언 달러가 넘거든요. 3조 달러가 넘는 기업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유동성을 이렇게 막 공급을 하고 유동성 계속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21트릴리언 달러가 거의 역사상 최고치를 이제 곧 있으면 넘어설 것 같아요. 역사상 최고치가 한 21.6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1.7, 7도 있었네요. 하여튼 6, 7 정도 되는데 거의 고점 근처죠. 제 생각에 올해 내에 고점 넘을 것 같아요. 21.2 정도잖아요. 21.7이 넘어서면은 역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게 되는 건데 이때쯤이 비트코인 최고가를 찍었을 그때거든요. 뭐 그냥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그냥 쭉 넘어설 것 같고 22트릴리언 달러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뭐 2억을 안 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통화 공급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코로나 때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뭐 눈치 살살 보면서 아주 조금씩 증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코로나 때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풀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미친 듯이 풀었죠. 코로나 직전 때가 한 15트릴리언 달러거든요. 15조 달러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1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20%를 통화량을 늘려버린 거예요. 미친 거죠. 네, 이런 미친 일이 일어났었죠. 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늘리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위기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에 한 22에서 23 트릴리언 달러까지는 내년까지 혹은 2026년까지 계속해서 늘리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025년 말 정도 되면 좀 비트코인이 좀 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거품의 초입이죠. 거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조정을 또 세게 받았잖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니까 앞으로 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한 2억 정도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거품이 일면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버블이 오면 버블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올라타 있으니까 이대로 좀 지키기만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지킬 생각입니다. 팔진 않을 거고 내년까지는 일단 좀 가져가 봐야죠. 적어도 내년 3, 4월까지는 매도를 웬만해서는 가격 봐서 뭐 2억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분위기 봐서 큰 돈 필요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 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위 13위까지 나타낸 표인데요. 1위가 사토시 나카모토. 뭐 이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이니까 110만 개 갖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잠긴 물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거래소나 아니면 투자사 뭐 이런 데거든요. 뭐 ETF 뭐 이런 거. 그냥 바이낸스가 제일 많아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냥 없는 사람이니까. 비트코인은 한 개도 안 움직였거든요. 요거는 그냥 잠긴 물량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가 제일 많고 66만 개. 엄청 많죠. 바이낸스 엄청 많습니다. 원래 훨씬 많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 ETF 때문이에요. ETF 때문에. 그동안은 거래소에 보관하던 사람들이 ETF에서 보유량이 100만 개가 넘거든요. 블랙락이 한 40만 개, 피델리티가 한 30만 개. 피델리티도 많네요. 얘네들만 해도 한 70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TF에서 갖고 있는 양이 100만 개가 훌쩍 넘어요. 사토시 물량을 넘어서거든요. 110만 개가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습니다. 뭐 크라켄이나 뭐 이렇게 로빈후드, 비트파이넥스 뭐 요런 데가 다 마찬가지로 거래소 물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래소 물량, ETF 물량 뭐 이런 거예요. 얘네들 지워볼게요. 거래소죠. ETF고 거래소고 ETF고 드디어 거래소나 ETF 아닌 진짜 자기 거가 나왔죠. 얘네들은 지네 건 아니에요. 남의 거 갖고 있는 거죠. 보관이죠. 보관. 커스터디 같은 보관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US 가버먼트 얘네는 얘네 거이긴 한데 뺏은 거죠. 그래도 그냥 냅둘게요. 중국도 뺏은 건데 냅둘게요. 크라켄도 거래소죠. 블라관? 여기 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거래소 같고 로빈후드 거래소고요. OKX 거래소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거래소예요. 거래소나 ETF. 그러니까 뭐 정부까지도 제외하면 탑10에 드는 뭐 기업이나 자기 거로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지금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 10위권에 어떤 기업들이 있냐?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많이 또 늘어났네요. 계속 늘어나네요. 25만 2천 개. 이러다 30만 개 넘겠는데요. 대단한데. MSTR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한 30만 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25만 2천 개. 반올림해서 30만 개라고 하겠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은 2만 6천 개. 이것도 엄청 많은 거죠. 테슬라보다 많습니다. 테슬라가 11,000개. 테슬라 저번에 지갑 이동했다고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테슬라는 한 요 정도 갖고 있습니다. 팔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갤럭시 디지털, 뭐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얘네들은 채굴 업체고요. 갤럭시도 채굴 쪽인가요? 코인베이스가 한 9,000개. 얘네도 거래소죠. 하여튼 뭐 요런 곳들이 있다. 블록은 또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빼고는 유의미하게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뭐 미미하게 투자하겠지만 얘는 공룡 기업이잖아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상위권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여기를 넘어서게 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금액이 꽤 되잖아요. 한 25조 되는 건데 좀 꽤 큰 금액이라서 MS가 이 정도를 투입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탑10 안에는 들어갈 만한 충분히 저력이 있죠. MS의 시장 진입, 이거는 좀 큰 뉴스라고 생각해요. 12월 10일 날 주주총회가 있는데 이때 과연 어떻게 될지 MS 주주분들 꼭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좀 찬성표를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MS까지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분위기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한 시기니까 여러모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TF도 올해 승인 났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게 불과 9개월 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트 분석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되게 좀 혼조세가 있었어요. 좀 되게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어려운 중인데 저는 뭐 되게 단순합니다. 대체로 상방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은 아니 조정이 있겠구나 하고 하방을 생각할 때도 있고 요럴 때가 가장 어렵죠. 모른다. 상방일지 하방일지 알기가 어렵다. 반반이다. 요럴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망 중입니다. 관망 중.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이러다가 올라가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내려가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관망 중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지지선은 어디쯤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그은선이에요. 67369 이렇게 저항받거나 지지받는 선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요쯤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렸는데 이게 지지선으로 저는 말씀드렸는데 지지선이 뚫리면 많이 빠지잖아요. 지지선이 뚫리고 많이 빠진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저항선이 됐어요. 좀 안 좋은 거죠. 저항선이 못 뚫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67,400에 일단은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아까 뚫었었네. 새벽에 잠깐 뚫었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네요. 아무튼 여기는 일단 상방 돌파는 해줘야 돼요. 요거를 상방 돌파를 이렇게 해줘야 다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깁니다. 요 저항선은 좀 뚫어줘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당면 과제죠. 근데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반 정도는 보고 있어요. 상방 하방이 저는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알기 어려운 때죠. 이거는 이동평균선인데 21선은 되게 좋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200일선이 더 위에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불편합니다. 얘네들이 좀 올라와줘야 돼요. 200일선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정배열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인 거죠. 그게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요쯤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4분기는 앞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4년 4분기 상승장의 한복판에 있는 때가 12월 10일이잖아요. 이때쯤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을 거기 때문에 MS에서도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FOMC 회의도 2번이나 있죠. 금리 인하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고 11월 초에는 미국 대선도 있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상방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르겠어요. 조정받을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은 좀 반반입니다. 저는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 그냥 익절 다 했기 때문에 요때 익절하고 나서 빠지는 거 보고 뭐 잘해 익절하길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일단 포지션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익절을 좀 했고 지금은 뭐 관망 중입니다. 이때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때 아마 보고 있어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미국 대선 폴리마켓 예측치인데요. 트럼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6대 4 정도였는데 이제 65대 35 정도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도박사들이 점을 좀 많이 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쪽으로 베팅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경합주는 여전히 좀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고요. 요게 앞으로 얼마 남았지? 8일. 이제 일주일 앞이네요. 와, 시간 너무 빠르다. 이제 앞으로 8일 뒤면 결정이 됩니다. 8일 만에 해리스가 갑자기 뒤집는 거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아요. 미국 계신 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시거든요. 네, 미국 계신 분들의 현지 분위기를 봐도 네, 트럼프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에는 되게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와치는 이제 FOMC 회의가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더 높아졌죠. 25bp 인하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동결될 가능성보다는 인하 쪽으로 이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금리 인하하고 12월에도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은 더 많이 풀리겠죠. 그리고 트럼프도 당선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죠.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 FTX 거래소 아시죠? 네,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큰 거래소였거든요. 이게 2022년에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소니까 이 안에 있던 코인들이 다 동결됐어요.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정상인데 파산했으니까 못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코인으로 갖고 있었을 거죠. 네, 이때 갖고 있던 코인들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죄다 팔았습니다. 뭐 솔라나도 팔고 FTT 뭐 이런 이제 지금은 뭐 되게 쓰레기 같은 토큰이 됐는데 이때 FTT도 팔고 비트코인도 팔고 이더리움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 같은 게 코인이 못 올라갔어요. 하락을 주도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장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을 팔았으면 돈이 마련됐겠죠. 이 돈으로 갖고 있어요. FTX에서 현재. 그래서 이 돈들을 그럼 투자자들한테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에게 돌려주겠죠. 이 채권자분들은 다 코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다 돌려주는 시기가 곧 있으면 도래합니다. 빠르면 올해 12월쯤, 네, 빠르면 올해 12월쯤 돌려줄 예정이고요. 늦어지면 내년 초에 FTX에서 채권자들한테 돈으로 줍니다. 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받으면 이때 불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때쯤 불장이 예상되는데 그럼 채권자들이 당연히 코인 투자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불살라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규모가 꽤 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한 30억 달러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30억 달러라고 치면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다 코인 시장으로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금액인 거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호재가 되게 많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1, 4분기까지는 웬만하면 팔지 말고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 팔 때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 많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팔 때 미리 말씀드리고 팔게요. 긴급 라이브라도 하고 나서 네,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다고 해도 한 번에 다 파는 거 아니고 이제부터 팔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시작하고 한 1%씩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한 개를 판다고 치면은 하루에 0.01비트씩 매일매일 팔 거예요. 뭐 하여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분할 매도할 거니까 여러분들 배신하고 먼저 다 팔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팔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얘기하고 팔게요. 네, 팔 때 꼭 얘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약속한 건 다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죠? 네, 주말 동안 횡보하니까. 빠질 수 있죠? 빠지더라도 좀 뭐 어마어마하게 5만 달러 수준까지 막 빠지거나 뭐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빠지면 한 요 정도 수준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빠지면. 그러면 여기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거 보이시잖아요. 65,000을 안 깨겠다는 느낌이 좀 보여요. 근데 깨지면은 한 63,000대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3,000달러가 만약에 혹시나 오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죠. 네, 만약에 안 오고 올라가면은 네, 저는 계속해서 좀 관망할 생각입니다. 분위기가 계속 좋다가 좀 하락이 나와서 힘 빠졌을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오른다 싶으면 빠지고, 오른다 싶으면 빠지고. 그게 힘들면 비트코인 투자가 잘 안 맞는 걸 수 있어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잘 지켜내시면서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